수가는 지금도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또 놀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알고 있다니까. 자연스럽게 수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인허가를 받으셨으니까 아직 판매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환자에게 이걸 전달하고 싶다. 예를 들면 뭐 지금 보시는 불면증 환자분이 계신데, 나 이거 써봐야겠다. 그럼 이제 그분이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지금 단계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저는 혁신의료 기기 실사용하는 임상 연구가 네카의 비호하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것들을 이제 병원에서 실제로 처방 코드를 잡아서 쓰려면 복지부의 고시를 우선 통과를 해서 이 기관에서 이런 목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다라는 그 고시 환경이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심평원에서는 이제 임시 등재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공표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선별급여 뭐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 본인 부담금의 뭐 몇 퍼센트 정도는 급여로 이제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게 디지털이 다른 분야에서 보여준 어떤 비용 절감의 효과나 어떤 그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들 사례, 그게 뭐 굳이 헬스케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많이 검증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좀 그래도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려는 어떤 의지치의 반영이고요. 뭐 그게 되려면 아마 하반기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빠르게 가는 겁니다. 이거 비급여로 임시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길은 열려 있는데 이제 실제 했었을 때 저희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채널들을 활용해서 가는 게 좀 편하긴 하죠. 그 병원 유통망이나 아니면은 약국 유통망이나. 지금 일단 비급여로 판매하실 수는 있는데 사업 전략상 기존 루트를 좀 따르겠다는 말씀.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이게 식약처에서 뭐 솜즈나 저희나 허가를 해주시는 사항을 보면 그냥 일반 판매도 됩니다. 약간 체온계 같은 거예요. 혈압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매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처방을 받아서 쓰면 뭐 수가도 붙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 판매도 가능은 한데, 사실 저희가 보는 건 조금 더 환자 중심적인 완벽하게 정의된 환자 중심의 어떤 의료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디지털 치료기기의 넥스트 페이즈, 진화를 위한 어떤 환경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처방과 또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성, 비용 효과성의 어떤 수가 지급 같은 명분들의 어떤 그 정렬이 사실 그냥 단지 지금 빨리 팔아서 얼마를 버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미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수가 얘기를 좀 해보게 되면 사실은 지난 2월 말에 복지부에서 이제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이라는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한 그 발표가 있었는데, 그 예를 들면 그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 한 꼭지가 이제 예를 들면 그 디지털 치료제에 특화된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하겠다 연내로 이런 얘기 있었었고, 예를 들면 그 소위 말하는 혁신수가, 혁신 계정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강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논의에 많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잘 안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혹시 진행되는 것들 있으시면 좀. 아무것도 몰라요. 뭐라고 몰라. 진짜로. 형 1억이야? 아니 그러니까 혁신 계정 수가까지 저는 얘기한 적은 없고, 그 비슷한 논조로 다른 얘기를 한 건 있는 게 AI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AI의 수요 공급 기업 사이에 어떤 바우처를 지급해서 그런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를 좀 이렇게 해결해 보겠다. 데이터를 활용하고 구매하고 판매하는 그런 데이터 마켓, 마이 데이터 뭐 이런 것의 어떤 운용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마중물을 넣겠다. 이게 뭐 꼭 복지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처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업들을 하면서 기술의 발전을 진작시킨 예산 투입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부스팅한 사례가 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도 그런 방식의 혁신 바우처 같은 게 있다면 그게 사실상의 수가와 같은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뭐 수가나 계정까지 얘기하자고 하면 너무 좀
게 느껴졌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방식의 그 아이디어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로서 너무 놀랐고 이게 같은 효과일 거예요. 그래서 맞아. 환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뭔데 나한테 처방하고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 겁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야 이게 뭔데 혁신은 그런 거잖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게 뭔데 내가 의사 면허 걸고 이거를 처방해도 되는 겁니까? 보험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뭔데 야 우리 피 같은 이 보험 재정을 무슨 혁신을 키워드로 하는 재정도 아닌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혁신을 테마로 한 어떤 그 재원 자체를 보조해 줄 수 있다면 그 처방하는 환경에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가 좀 되고 적당히 또 내가 누구누구 써보는 거니까 써보지 뭐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걸 썼을 때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 그리고 보험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내가 쓰는 돈 아니니까 뭐 그걸 주는 거는 너네 맘대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잉여를 남길 수 있는 부분도 확보를 해서 이게 다시 R&D에 투자가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지금 수가 체계는 사실은 원가 기반의 어떤 그냥 딱 본전만 찾는 그것들에 많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 잉여를 남기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 쉽지 않을 거라고 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마 저희 채널에서 사실 영상도 제가 만들었었고 제 블로그에도 이걸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런 지난 2월 말에 발표된 내용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혁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시적 비급여로 시장에 선진입을 하고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의료기술 평가를 하겠다는 이거 자체도 되게 놀라운 방향성인데 그러니까 이제 데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돈도 없고 하니까 그 선진입한 혁신적 의료기기의 근거 창출을 위해 가지고 이제 가칭입니다. 혁신 개정을 신설하는 걸 검토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디가라든지 뭐 미국에서 이제 지금은 백지화 됐지만 MCIT 같은 네네. 것들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고려됐던 것들이 뭐 그런 정책인데 한국도 일단 뭐 이게 뭐 안이긴 합니다만 이게 나왔다고 하는 게 되게 놀랐어요. 이거 보고서. 네. 근데 법은 쉽게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이 예산을 배정하는 건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이라 저도 이제 검토라고 정확히 그 명제를 달아 놓으셨다는 게 좀 더 저희가 뭐 현실적인 안을 제안 드리고 구체화 시켜야지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지 지금은 검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안 될 확률이 훨씬 많고 그렇지만 오히려 됐으면 좋겠다. 법을 바꾸는 게 더 쉽다. 그럼요. 예산이 더 어렵다. 그럼요. 중요한 내리십니다. 네. 네. 지갑 여는 게 어렵죠. 그 독일의 디가 같은 경우는 재원을 어떤 걸 쓰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고 보니까 별도 재정을 마련하는 걸까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DBG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법안에 통과됐던 그 법안 중에 이제 일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전 정권에서 독일이 사실 디지털 낙후 국가라고 유럽에서 되게 많이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탈피하자 해서 전자 처방전 도입 그리고서 뭐 EMR 시스템 도입이었나 그거하고서 이제 그 같이 포함했던 게 D가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넣었던 건데 그 DBG라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그 개정 아래에서 커버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알아보고 DVG가 복지부죠. 아니 DBG가 법안 이름이에요. 아, 네네네. BFARM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식약처? BFR은 아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위에 상위 조직에 있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소스 오브 펀딩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 펀딩을 받기 위해 독일의 식약처가 허가를 주는 거고 그 허가권이랑 같이 물려서 나오는 하는 레이버스이기 거니까요. 때문에 사실 그 예산에 뭐 소유는 누가 하던지 간에 집행의 권한 자체는 식약처한테 네. 있는 네네.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고민하는 게 재정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건강보험도 그러하고 이제 제로섬 게임으로 한정되는 그거 중에 어떻게 나눠 쓸 거냐 하면 이제 이런 혁신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특히 한국과 같은 보험 체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독일은 그러면 별도 아예 돈 보따리를 새로 만들어서 이걸 쓴 건가 그걸 이제 궁금했던 건데요. 저는 전기차 보조금을 어떻게 줬는지를 좀 참고하면
우리가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특화된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뭐 AI나 뭐 저기 영상 판독하는 그런 쪽까지 다 포함일 텐데 이 혁신의 그 키워드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그 부스팅하기 위한 재정 투입의 어떤 환경이나 방식이 전기차 보조금이랑 비유하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실제로 이제 저도 많이 강조를 하는 건데 이게 정책적 우선순위로 정말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육성할 이제 의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재원을 그렇게 이제 뭔가 우선순위이든 별도 재정 이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뭐 사실 특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게 정말 우리 산업을 뭐 제2의 반도체 급으로 육성하겠다면 정말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통은 간접적인 어떤 혜택으로 세제 지원 같은 것들을 하죠. 그건 또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세금 받을 걸 안 받겠다. 뭐 이렇게 간접 지원인데 전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게 뭐 물론 파리 기후 협약이나 뭐 녹색 성장 뭐 이런 것들의 키워드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 정도 재원을 만들어서 몇 개 회사들에게 그런 비용 보조를 수요 공급단에서 그렇게 매칭해줬다는 것이 사실 되게 놀랍고 근데 디지털 헬스가 그 정도의 어떤 파급력과 어떤 가치를 가지는 아젠다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처음에 재원이 마련되었는가부터 저희가 좀 히스토리를 한번 스터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네. 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한번 좀 조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생각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수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일단은 그 이것도 제 영상에 한번 남겨둔 적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복지부에서 디지털 치료제 수가 뭐 초안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방안을 발표하신 게 있잖아요. 아마 이번에도 이제 뭐 연내로 지금 수가를 말을 하겠다 그러면 그 초안을 기반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안에 대해서 사실은 업계에서 그게 너무 보수적이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코멘트를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저는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잖아. 아니 원래 안 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뭐라고 아직 그렇게 검증이 되지도 않은 거를 그래도 수가를 주려는 방향으로 논의의 어떤 틀을 잡고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가 기존에 저처럼 이게 뭔가 비즈니스나 이런 분야를 봤던 입장에서는 뭐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은 들었고 이제 굳이 얘기를 하시자면 그래도 왜요? 뭐 그러니까 좀 어떤 식으로 좀 바뀌면 좋을 것 같다라든지 되게 지금 잘 나왔는데 이런 건 그래도 조금 이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수가가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제품들이 다 그렇지만 떨어질 수는 있어도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약간 그런 맞아요. 프레임에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수가를 얼마를 받던지 간에 우리가 계속 뭔가 진화를 해야 된다면 그 진화에 대한 보상을 또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것의 가장 큰 보상은 수가가 올라가는 것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를 처음에 어떻게 주시는지 보다 중요한 게 이 수가를 향후에 어떻게 이 제품의 물성 자체가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이 플렉서블한 것들을 담기 위한 가격 정책조차도 플렉서블한 가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업데이트 안 할 거다. 그렇잖아요. 아니 저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안 할 겁니다. 그냥 수가 받았다라고 해놓고 그냥 버전 1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거에 뭐 안전성, 유효성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면 식약처에서나 이제 뭐라고 하면 모를까. 굳이 저희가 이제 그 별도의 노력을 들여가면서 이런 제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타이레놀은 개선할 필요 없죠. 아스피린도 개선할 필요 없었죠. 100년 동안. 근데 디지털 치료제는 그런 성격은 아닐 거라. 소프트웨어니까. 네. 네네. 계속 할 수 있고. 네. 그런 메커니즘만 좀 설계를 해주시면 처음에 수가를 얼마를 주시는지 우선은 받겠다. 뭐 그런 논의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임시등재와 정식등재 두 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안이. 그렇죠. 근데 임시등재가 뭐 3에서 5년 동안에 원가 수준의 보상만 해준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조금 이제 조금 더 뭐 주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 원가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네.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도 좀 보수적으로 나왔고 사실. 네네네. 그래서 기술 가치 평가 쪽 이제 바이오 쪽도 보고 그냥 전반적인 헬스케어 쪽을 봤었을 때 사실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제 그 기술 가치 평가를 하신 거는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도 처음이실 테니까 가장 편안한 방법을 좀 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통 기술 회사들 이제 외주 줄 때 썼던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었던 내용들은 거의 약간 버튼들 개수 약간 세가지고 이거 하나 더 얼마 주겠다 약간 그런 형태로 좀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아니니까요. 계속 또 바뀔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까 앞서도 나눴지만은 베낄 수 있는 부분들, 그 프론트엔드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강조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낮춰야 되고 사실 뒤에 그 들어가는 클리니컬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강조가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또 바로 전 질문에서 얘기해 주셨던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나 리얼월드 에비던스가 강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살짝 좀 힌트를 주셨던 것 같긴 한데 정부 부처에서도 그 인게이지먼트 레이시나 아니면 실제 이제 그 제품이 잘하고 있었을 때 그 프라이스가 올라갈 수 있는 방향들을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수가는 지금도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또 놀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알고 있다니까. 이거 얘기해주세요 좀. 아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정말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그것만큼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렇게 하면 어때요라고 저희랑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그걸 가지고 또 시민단체 가서도 얘기해야 되고 의사 뭐 이렇게 의료인 단체랑도 얘기를 해야지 수가라는 건 합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랑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나 뭐 안들을 고민을 하는 그 현장만큼은 정말 진심이라고 느끼고 저희 입장에서 뭐 그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네, 없어요. 네. 이게 결국은 공무원 조직이나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자리는 뭐 여러 그 스테이크홀더들의 얘기를 중간에 합치는 자리니까 뭐 이거 다음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사실 이제 이거 정말 돈 벌 수 있냐 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